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딩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본딩이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 세 가지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원자들이 왜 원자 상태로 있지 않고 서로 모여서 결합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떠들면 다 녹음된다. 왜 결합을 한다 그랬지? 원자들이 원자로 있지 않고 분자를 만들거나 고체 솔리드를 만드는 이유가 왜 결합을 한다 그랬죠? 무슨 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밸런스 일렉트론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처해져 있는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유 결합을 하기도 하고 이온 결합을 하기도 하고 금속 결합을 한다 라고 배웠고, 오늘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고체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래서 고체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을 공부하고 나면 원자들이 모여서 솔리드 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물질의 덴시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머릿속으로 짐작이 가는 게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이 결정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오늘 강의에서 다 나오고,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3장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는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원자들을 이제 배치해 가지고 우리가 고체를 만들어 갈 텐데, 원자들은 일단 당구공처럼 딱딱한 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당구공 같은 딱딱한 굴을 이제 잘 배치를 해서 패킹을 해서 고체 구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패킹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질서 정연하게 패킹하는 방법. 지금 슬라이드 위에다가 내가 원자 12개를 가지런하게 질서 정연하게 패킹을 해놨어요. 한 층으로. 이거는 오더드 패킹이죠. 물론 한 층만 깔아놓긴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깔면 덴시티가 높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안 깔았으니까. 이렇게 깔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결합이든 결합을 하게 되면 원자들이 따로 있을 때보다 따로 있을 때에 비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두 원자가 점점 접근을 하면 에너지가 낮아져. 그래서 이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 거리가 결합 길이에 해당되는 거죠. 반면에 마구잡이로 패킹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성질 급한 학생이 이렇게 패킹을 했어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도 얘에 비해서는 이 파란색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패킹이 됐고 덴시티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non-dense하고 랜덤 패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눈으로 봐도 어느 게 평균적으로 결합 길이가 더 길겠어요? 위에 거죠. 네, 위에 게 평균적으로 결합 길이가 더 길어요. 결합 길이가 더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가 정상적인 결합 길이인데 평균적인 결합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합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자를 패킹을 해서 고체 구조를 만들 때 질서 정연하게 덴스하게 패킹을 하면 할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져요.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패킹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결정 구조라는 게 뭔지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결정질 재료 이런 말인데,
비교적 그럴듯하게 질서 정연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하게 질서 정연하게 패킹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거고, 결정스럽게 패킹이 비교적 잘 돼 있다라고 할 때 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의 예로 SiO2, 크리스탈라인 SiO2를 그려놨어요. 빨간 게 실리콘이고 파란 게 산소예요. 보다시피 질서 정연하게 패킹이 되어 있죠.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3차원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이런 식의 질서 정연한 패킹이 이루어지는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에서 다 나타나요. 금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세라믹에서도 만드는 조건에 따라서 잘 나타나요. 물론 금속도 이제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근데 금속은 아주 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이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심지어 고분자도 결정질 고분자들이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있지? 고분자 중에 결정질 고분자,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액정도 일종의 결정질 고분자예요. 반면에 똑같은 SiO2인데 얘는 언뜻 봐도 좀 무질서하게,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많이 망가진 형태죠. 이런 걸 non-crystalline 머티리얼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주기성이 좀 떨어지지. 굉장히 주기적인데 반해서 얘는 주기성이 좀 떨어져요. 질소도 떨어지고. 이와 같이 non-crystalline 머티리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그 물질 자체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면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골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질서정연한 패킹이 잘 될 거예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구성 원소가 굉장히 복잡해, 여러 개야. 이럴 때는 non-crystalline 머티리얼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똑같은 물질이더라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크리스탈라인하게 얻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non-crystalline하게 얻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물질의 그 구성 성분을 녹여 멜트 상태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솔리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솔리드를 만들 때 천천히 쿨링을 시키면 비교적 크리스탈라인하게 얻어지는데, 너무 급속하게 냉각을 하면 래피드 쿨링을 하게 되면 난 크리스탈라인하게 얻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크리스탈라인하게 얻어진다는 건 질소 정연하게 얻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아까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준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 미니멈 자리에 그 결합 길이를 가지고 패킹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면 원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도 전에 고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정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non-crystalline 머티리얼을 다른 말로 amorphous라고도 불러요. 이 morph라는 말이 shape이라는 뜻이죠. 앞에 A가 있으면 그걸 부정하는 거고, 그래서 형태가 많이 뭉개져 있는 재료다. 그래서 amorphous. 똑같은 말이에요. amorphous나 non-crystalline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패킹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패킹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는 금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금속을 갖고 이야기하냐면, 금속은 합금 말고 그냥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금속, 원소 하나로만, 원자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패킹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금속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고, 금속이 패킹될 때 어떤 공간을 이제 채워야 될 텐데, 3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에서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2차원, 이 슬라이드 위에다가 원자들을 한번 패킹해 봅시다. 먼저 2디멘전, 이 슬라이드 위에다가 원자 3개를 딱딱 붙여가지고 크로스 패킹을 지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원자들을 패킹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연이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패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패킹을 한 다음에 군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밀리터리 쉐입으로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른 패킹이에요. 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패킹한 거야. 두 개가 근데 달라요. 패킹된 방식이. 특징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거는 얘는 전체적인 모양이 육각형 모양이죠. 또는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이고 이런 모양으로 패킹이 돼요. 얘는 반면에 어때요? 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패킹이 된 거지. 패킹된 방식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예요? 두 개의 패킹된 모양을 봤을 때 차이점이 또 있어. 빈 공간. 근데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니까 2디멘전이니까 공간은 아니고 면이죠. 빈 면적. 빈 면적이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넓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패킹을 하냐에 따라서 패킹된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빈 면적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똑같은 일이 3차원 공간에서도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금속 원자들을 패킹을 해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금속이 만드는 결정 구조 중에 가장 단순한 거는 그거 하기에 앞서서 왜 금속 갖고 하느냐? 금속이 조밀하게 패킹이 잘 돼요. 왜 조밀하게 패킹이 잘 되느냐? 원소 하나로 돼 있거든. 원소 하나로 돼 있어. 아무래도 다른 원소가 개입돼 있으면 그게 교대로 순차적으로 패킹이 되기 때문에 오더드 스트럭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탈릭 본딩은 특징이 non-directional해요. 어느 본딩이 directional 했었지?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오비탈 오버랩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오비탈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directional해요. 반면에 금속결합은 원자 핵들이 배치가 되고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전자 바다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했죠. 일렉트론 클라우드 또는 sea of electron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non directional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패킹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줬듯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 그 위치를 결합 길이로 해서 패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패킹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금속 결합의 특징상 전자 바닥 또는 전자 구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그림에서 두 원자가 가까워지면 처음에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에너지가 높아졌죠. 그게 왜 그랬지? 원자 핵과 핵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자 핵이 가까워지면 서로 양의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에너지가 높아졌던 건데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들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원자 핵이 갖고 있는 양전하를 쉴딩을 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클로스 패킹이 가능하게 돼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속들은 클로스 패킹이 아주 잘 돼서 아주 단순한 구조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갖게 돼요. 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구조를 봅시다. 제일 단순한 구조는 심플 큐빅 구조예요. 우리말로 단순 입방체라고 불러요. 심플 큐빅 구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원자들이 정육면체의 꼭 지점에 하나씩 놓인 거예요. 그러면 원자 8개, A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A8이라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3차원 공간을 무한히 반복되면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단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유닛셀이라고 불러요. 그 단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닛셀 중에서
심플 큐빅 구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플 큐빅 구조의 특징은 특징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심플 큐빅 구조를 하고 있는 금속은 뭐가 있냐 하면 달랑 하나 있어요. 요거 PO라고 하는 원소, 주기율표 찾아보면 PO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쯤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원소 하나 있어요. PO, 폴로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폴로늄이 심플 큐빅 구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지껏 이거 말고는 찾아낸 게 없어요. 유일하게 심플 큐빅 구조를 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심플 큐빅 구조의 특징은 어느 방향으로 클로스 패킹이 되어 있냐 하면 클로스 패킹이 되어 있다는 건 원자 두 개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드 스피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구공처럼 생겼다고 할 때 맞닿아 있는 방향이 어디예요? 그 모서리 쪽이죠. QH 방향으로 맞닿아 있어요. 이건 다이아고날 방향으로는 어때요? 맞닿아 있지 않아요. QH 쪽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닛셀을 더 확장해서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얀색 동그라미도 있고 빨간색 이게 뭐지? 그레이, 회색 네, 이런 색깔을 내가 표시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원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구별하기 쉬우라고 표시해놨을 뿐이야. 요 원자를 중심으로, 요 폴로늄 원자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한 폴로늄 원자는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위아래 해서 6개예요. 6개. Number of nearest neighbor의 개수, 이걸 갖다가 coordination number라고 하고 심플 큐빅 구조의 경우에는 coordination number가 6이에요. 이웃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6개예요. 자, 그러면 아까 2차원 평면에다가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했을 때 어떤 놈은 빈 면적이 넓고 어떤 놈은 빈 면적이 좁아 보인다고 했죠. 그 개념을 지금 공간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3차원 공간에서 아토믹 패킹 팩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유닛셀 안의 볼륨, 이 유닛셀 안의 볼륨 중에 원자들, 하드 스피어를 우리가 가정한 원자들이 차지한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토믹 패킹 팩터가 예를 들어서 0.5다 이렇게 되면 유닛셀의 볼륨 중에 절반은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토믹 패킹 팩터를 계산을 해보면 결론은 심플 큐빅 구조는 0.52예요. 퍼센트로 얘기하면 52%가 원자들에 의해서 채워져 있고 나머지 48%는 비어있어요.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오냐 하면 심플 큐빅 구조에서 이제 폴로늄일 텐데 폴로늄 원자들이 유닛셀, 정육면체 유닛셀 안에 있는 폴로늄 원자들을 정육면체를 싹둑 잘라갖고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이 정육면체니까 이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이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표현합시다. 요 A라고 표현한 요 길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요걸 갖다가 레티스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레티스 파라메타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심플 큐빅 구조인 경우에는 요 길이가 다 A예요. 지금 A라는 값이죠. 그 다음에 큐브 H 방향으로 클로스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와 R의 관계는 어때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원자 반경이에요. A는 2R이죠, 지금. A는 2R이에요. 그래서 R은 0.5A야. 그리고 이 유닛셀 안에 폴로늄 원자는 몇 개 들어있어요? 8개?가 아니죠. 요게 몇 쪽? 4가 몇 쪽이야, 이거? 4가 한 번 자르면 2분의 1쪽, 두 번 자르면 4분의 1쪽, 세 번 자르면 8분의 1쪽. 그래서 이거 4가 8분의 1쪽이죠. 8분의 1쪽이 8개. 그래서 1개예요. 요 유닛셀 안에는 폴로늄 원자 1개 들어있는 거예요. 1개. 자, 그러면 20일 가지고 계산해보면 유닛셀의 볼륨 A의 상승이죠. 정육면체니까 A의 상승. 그 다음에
원자의 부피를 계산해야죠.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반지름이 0.5A였어요. 그 다음에 원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A3승 지워지고 숫자가 0.52가 나와요. 0.52가. 그래서 심플 큐빅의 경우에는 아토믹 패킹 팩터가 52%가 나오게 돼요. 52%. 기억을 해둬요. 심플 큐빅은 코디네이션 넘버가 6이고 아토믹 패킹 팩터가 52%. 매번 계산하면 귀찮잖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구조로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는 게 있어요.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는 채심 입방체고 이런 모양이에요. 한가운데에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했는데 빨간 원자와 하얀 원자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특징을 보라고 하얗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얘랑 똑같은 애예요 지금. 이와 같이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4개가 있고 한가운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바디 센터드 큐빅이에요. 바디 센터드 큐빅인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클로스 패킹이 되어 있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큐브 다이아고날 방향이에요. 요게 하나의 면이죠 지금. 요 면의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클로스 패킹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서 이리로 가려면 얘는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요 원자와 요 밑에 요 숨어있는 애 있죠. 요거와 얘를 연결하는 대각선, 다이아고날이 대각선이죠. 네. 그 방향으로 클로스 패킹 되어 있는 거예요. 줄여갖고 이거를 이제 BCC라고 하는데 이 BCC 구조를 갖고 있는 금속은 어떤 게 있냐면 많아요. 크롬, 텅스텐, 철, 탄탈륨, 몰리브데늄 많아요. BCC 구조는. 그러면 BCC 구조는 원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 2개죠 당연히. 아까 요 가운데 없는 게 심플 큐빅인데 그게 원자 하나였으니까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원자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코디네이션 넘버는 요 원자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개예요. 코디네이션 넘버 8. 원자의 개수 2개. 이렇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아토믹 패킹 팩터를 계산해 봅시다. 아토믹 패킹 팩터를 계산을 하려면 여기서도 지금 레티스 파라메타는 A지요. 요 길이나 이 길이나 다 똑같아요. 다 A고 A와 R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네, 아토믹 패킹 팩터를 계산하려면 A와 R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클로스 패킹 되어 있는 방향이 얘로부터 얘를 연결하는 요 대각선을 따라서 클로스 패킹 되어 있고 그래서 요 원자를 여기다 그린 거고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거 그린 거고 요 녀석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변의 길이가 A니까 요것도 A고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요 길이죠. 요게 루트 2지. 이게 A면 A, 요게 A, 요거는 루트 2A 이렇게 되죠. 이게 루트 2A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루트 3A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는 루트 3A라는 길이는 몇 R이야? 4R이죠. 이게 R, 4R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고 아토믹 패킹 팩터는 유닛셀의 볼륨분의 하드스피어의 볼륨 곱하기 2개.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8%가 나와요. 68%가. 바디 센터드 큐빅은 아토믹 패킹 팩터가 심플 큐빅에 비해서 훨씬 늘었어요. 한가운데 원자가 박혀있기 때문에 16%나 늘었지 52%에서 68%로. 그리고 코디네이션 넘버도 6에서 8로 늘었어요. 원자의 개수도 하나에서 2개로 늘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는 게 있어요. 면심 입방체라고 불리우는
줄여서 FCC라고 불러요. FCC. 이 FCC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도 하얀색은 그냥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한 것 뿐이에요. 요 면의 한가운데에 원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원자가 하나씩 더 들어간 면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FCC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속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FCC 구조를 갖고 있는 금속의 특징은 뭘까? 여자들이 좋아해요. 골드, 백금, 은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금속들이 FCC 금속들이에요. 물론 남자도 좋아해요. 뭐 남자는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아주 무서운 거지. 자, FCC 구조를 보면 원자는 몇 개? 8분의 1쪽짜리가 8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몇 쪽짜리야? 2분의 1쪽짜리인지 2분의 1쪽짜리가 전부 6개 있죠. 위아래 앞뒤 좌우 해갖고 6개 있어요. 따라서 개수는 4개, 유니셀 하나에 4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어요. 벌써 느낌이 확 오죠. 이거 아토믹 패킹 팩터가 더 늘어나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넘버는 12예요. 12. 심플 큐빅 6에서 BCC, 8, FCC는 12 이렇게 돼요. 왜 12가 될까? 요 원자를 기준으로 봅시다. 요 면에 가장 가까운 원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면이 이 원자 입장에서 보면 요 면에 수직한 면이 2가지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있는 면하고 요렇게 있는 면하고. 그죠? 그 각각의 면에 또 4개씩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12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한 원자는 12개가 있어요. 코디네이션 넘버는 12예요. 표정이 12개가 왜 되냐는 표정이 아직도 있길래 한 번 더. 자, 이 원자 기준으로 봅시다. 이건 유니셀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 모든 원자들은 다 동등한 거예요. 다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야. 얘가 처해 있는 환경과 얘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무거나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요 면, 요 뚜껑의 모서리, 꼭지점에 4개가 있죠. 이러한 면이 요 원자 기준으로 보면 수직한 면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면이 또 하나 있지.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면에 4개씩 있으니까 4개씩 있으니까 전부 3개의 면, 12개. 그렇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찍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토믹 패킹 팩터를 봅시다. 계산해보면 이거 74%가 나와요. 74%. 몇 프로 늘었어? 6% 늘었죠. 원자가 심플 큐빅에서 BCC로 갈 때 원자 개수 2개 늘었어요. 그랬더니 아토믹 패킹 팩터가 몇 프로가 늘었어? 16% 늘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원자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었어. 많이 늘었는데 아토믹 패킹 팩터는 8% 늘었죠. 8%인가? 6%. 6%죠, 지금. 6% 늘었어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봅시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은 어느 방향으로 클로스 패킹 되어 있냐면 페이스 다이어고널 방향으로 패킹 되어 있어요. 클로스 패킹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맞닿아 있죠. 페이스 다이어고널 방향으로. 그래서 레티스 파라메터인 A와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는 요게 A, 요것도 A, 요것도 A, 그리고 요 대각선이 루트 2A죠. 그리고 루트 2A 안에 R, 4R이죠. 그래서 루트 2가 4R이에요. 4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계산하면 원자의 개수가 4개고, 반지름은 여기에서 구한 반지름을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하면 7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금속이 갖는 아주 단순한 구조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심플 큐빅하고 BCC, Body Centered Cubic, FCC, Face Centered Cubic 세 가지 구조를 봤어. 이 중에서 패킹 팩터가 가장 높은 거는 FCC 구조예요. FCC 구조. 그리고 이 FCC 구조가 비금속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FCC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원자들을 하나하나 쌓을 때 아까 우리가 면에다가 쌓았죠. 2차원 평면에다가. 그 과정을 이제 위로 쌓아가면 3차원을 채울 수 있겠죠. 그 일을 해보려고 해요. FCC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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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런 식으로 패킹을 하면 FCC 구조가 얻어져요. 근데 왜 느닷없이 ABC는 뭐냐? 하겠죠? 네,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여기 골드가 FCC 구조니까 골드 원자를 평면에다가 지금 쭉 크로스 패킹 시켜서 깔았어요. 깔고 나서 보면 그 다음 층, 2층이 깔릴 수 있는 자리는 A라는 자리, 요 동그란 구 위에 또 바로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자리, 여기는 어떤 자리야? 안으로 쏙 파인 자리지. 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나 사실은 한 층만 깔아놓고 보면 똑같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위로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다른 자리예요. 이게 왜 다른지는 뒤에서 예를 보면 알게 되고. 자, A, B, C 세 개의 자리가 있어요. FCC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A 이렇게 한번 깔고 두 번째 층에 가서 요 B 자리 위에다가 까는 거예요. 골드 원자를 2층에 깔 때는 B 자리에다가. 따라서 2층에 깔린 골드 원자 바로 밑에 프로젝션을 해서 보면 여기는 빈 공간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층 깔 때는 요 C 자리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러면 3층에 올라간 골드 원자 바로 밑에는 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A, B, C 깔고 다시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까는 거. 이렇게 깔면 결과적으로 FCC 구조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녹색이 1층에 깔린 골드고 파란색이 2층에 깔린 골드고 노란색이 3층에 깔린 골드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그려놓으면 오히려 헷갈려서 이렇게 몇 개만 그려놓은 거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이 골드는 지금 여기 큐브를 그려놨죠. 정육면체를. 이 꼭지점에 있는 원자고 바닥에 지금 요게 쓰면 저 바닥 쪽으로 가서 바디 다이아고날 쪽으로 바디 큐브 다이아고날 쪽으로 또 원자가 있을 텐데 골드가. 그래서 다이아고날이 이게 정육면체가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FCC 구조가 만들어져요. 봐요. 지금 그 페이스 센터드 큐빅 꼭지점에 4개가 있고 얘가 뭐야? 페이스 센터드 되어 있는 골드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 B, C, A, B, C, A, B, C 이렇게 깔면 결과적으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만드는 이러한 패킹, ABC, ABC 이렇게 까는 이러한 패킹을 갖다가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큐빅 클로스 패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클로스 패킹을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큐빅 구조거든.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긴 하지만 얘도 어차피 큐빅이니까 큐빅 구조이기 때문에 CCP라고도 불러요. FCC 구조를 만드는 이러한 패킹을 CCP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패킹을 이야기 열심히 했는데 내가 FCC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어? 아토믹 패킹 팩터가 제일 높아. 훌륭하죠? 그래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토믹 패킹 팩터가 74%에 달하는 이러한 패킹 방법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리 나왔는데, 지금 나오면 아시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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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퀀스로 패킹을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먼저, 2디멘전에다가 한 층만 깔아봅시다. 한 층을 깔았어요. 얘 지금 나오면 안 돼. 1층을 깔았어요, 1층. 2층을 깔 때, 여기다 깔면, 이게 B죠. 네, 이렇게 깔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2층 깔았고, 3층 깔 때, 다시 여기다 까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자리야? A 자리였잖아, 그치? 그래서 A, B, A, B, A, B, 이러면서 위를 쌓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패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킹을 하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지금, 육각형 모양으로 바닥이 1층이 깔리고, 그 위에 요 쏙 들어간 부분에 두 번째 층이 깔렸죠. 두 번째 층이 이렇게 깔리고, 그 위에 다시 1층하고 3층이 완전히 일치하게 또 육각형 모양으로 깔렸지. 네, 이렇게 깔린 거예요. 이렇게도 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AB, AB, AB 시퀀스로 해서 패킹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지금? 아까는 ABC, ABC, ABC 이렇게 패킹을 하니까 PCP를 하게 되면 큐빅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큐빅 클로스 패킹이라고 불렀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패킹을 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구조가 육각기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헥사고널 클로스 패킹이라고 불러요. HCP라고. 헥사고널 구조가 만들어지고 심플 큐빅이나 BCC나 FCC는 기본적으로 다 큐빅 구조였죠. 그래서 레티스 파라메타가 A,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했어. 하지만 헥사고널에서는 레티스 파라메타가 요 거리 요 하나뿐만 아니라 이 높이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다르거든 지금. 네. 그래서 레티스 파라메타가 A하고 C 두 개가 있고 사실은 더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코디네이션 넘버는 12예요. 얘도. 아까 FCC 코디네이션 넘버 10이었죠. 얘도 12예요. 왜 12가 될까? 이 SCP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헥사고널 구조도 요게 유니셀이에요. 지금 요게 유니셀. 이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 파랗게 돼 있든 녹색으로 돼 있든 이 원소들은 다 동등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얘가 처한 환경과 얘가 처한 환경이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지금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코디네이션 자, 이어서 얘기할게요. 이 HCP 요 구조에서 코디네이션 넘버가 12인데 왜 10이냐 하면 이야기했듯이 이게 유니셀이고 이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유니셀이라는 의미는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원자도 다 동등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고 코디네이션 넘버를 따질 때는 아무거나 하나 딱 찝고 따지면 돼요. 근데 얘를 찝는 게 제일 편해 보여서 내가 이걸 찝은 거야. 얘를 찝고 이웃한 원자들을 세봅시다. 여기 6개, 밑에 3개. 이렇게만 있나? 아니죠. 똑같은 구조가 위에도 반복되지. 그러니까 위에 또 이렇게 있겠지. 전부 12개예요. 그래서 자, 코디네이션 넘버는 12예요.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는 일단 여기 3개 있고, 그렇죠?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 요거하고 요거 반쪽짜리가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 있어. 반쪽짜리가 2개 있죠. 여기 틀렸네. 2예요. 요 오타 반쪽짜리 2개. 그 다음에 요거는 몇 쪽짜리야? 여기 있는 거? 한 번 자르면 2분의 1쪽인데 120도 각으로 또 잘랐으니까 6분의 1쪽짜리지. 6분의 1쪽짜리가 6개, 위에 6개, 12개. 6분의 1쪽 12개.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6개예요, 6개. 그렇죠? 헥사고널 유니셀 안에 6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어요. 6개의 원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아토믹 패킹 팩터를 계산을 하면
이것도 74%가 나와요. 74%예요. 이거는 숙제야. 내가 홈워크 프로블럼을 줄 거예요. 그 문제로 이게 돼 있어요. 숙제하게끔. 이건 누구나 다 숙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건 모든 학생이 다 숙제로 풀어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길이와 요길이의 비율, 이게 1.633이에요. 이것도 숙제. 이것도 나타나기로 홈워크에 있어요. 홈워크 프로블럼에.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요. 왜 저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유닛셀들이 심플 큐빅, BCC, FCC, HCC, 헥사고날 유닛셀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패킹 방법으로는 가장 높은 아토믹 패킹 팩터를 보여주는 패킹 방법이 FCC 구조를 만드는 CCP라는 패킹과 헥사고날 유닛셀을 만드는 HCP라는 패킹, 이 두 가지가 다 유닛셀의 모양은 다르지만 아토믹 패킹 팩터는 74%가 나왔어요. 불과.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패킹 팩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해요. 이게 최고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캐드뮴, 매그네슘, 타이타늄, 징크 이런 금속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데인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데인시티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재료들 중에 일반적으로 데인시티가 가장 높은 게 뭐? 금속, 그렇죠? 그 다음이 세라믹, 그 다음이 고분자 이랬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자가 무거워요, 금속이. 그러니까 그것만 이유인 건 아니에요. 그것만 이유인 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데인시티에 미치는 데인시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기본적으로 데인시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면 이론적인 데인시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위 부피를 유닛셀의 부피로 하자 이거야. 유닛셀의 부피당 질량으로. 그러면 유닛셀 안에 원자의 개수 몇 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원자량 갖고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유닛셀의 볼륨 분의 유닛셀 안에 있는 원자의 무게니까 원자의 개수 곱하기 원자량 그 다음에 나누기 아보가드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론적인 데인시티예요. 뭘 가정했을 때? 이 이론적인 데인시티는 기본적인 가정이 하나 있어요. 원자가 하드스피어다, 당구공처럼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론적인 데인시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크로뮴이에요. 크롬, BCC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BCC 구조지. Body Centered Cubic. 내가 크롬의 이론적인 데인시티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냈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정보는 줘야 되겠지. 크롬의 원자량 51.00g/몰이다. 그 다음에 크롬의 원자 반경 1.25 앵스트롬이다. 내가 이제 가르쳐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바디 센터드 큐빅의 유닛셀당 원자는 2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와 R의 관계 여지껏 다 설명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개수가 2개고 원자량 들어가고 아보가드로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닛셀의 볼륨을 계산하기 위해서 레티스 파라메터 들어가야 되고 A 값은 여기서 알 수 있죠. 내가 R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세상에나 이렇게 잘 맞아요. 이론적인 값이 7.18인데 실제 값이 7.19. 이거보다 더 잘 맞으면 수상한 거지 사실. 이렇게까지 잘 맞아요. 뭘 가정했는데도 하드스피어라고 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맞아.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은 크로스 패킹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상적인 하드스피어라고 가정한
이론적인 전개에 의해서 얻어진 식으로도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지금 이론적인 식에서 보여줬듯이 덴시티를 결정하는 거는 매트리스 파라미터도 영향을 주죠. 유닛셀의 그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헥사고널 구조라면 A의 길이, C의 길이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영향을 줘요.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덴시티가 작아지겠지. 매트리스 파라미터도 영향을 주고, 더 중요한 거는 유닛셀 안에 몇 개나 들어가느냐, 원자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원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자의 무게뿐만 아니라 무거운 원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덴시티가 높은 게 아니라 개수도 중요해요. 유닛셀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매트리스 파라미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덴시티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매트리스 파라미터 값은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룹이 거의 다 그룹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개죠.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메탈이 덴시티가 커요. 원소 자체가 무겁고 또 메탈은 클로스 패킹을 잘해. 게다가 원소 자체가 무겁고 클로스 패킹을 잘해요. 메탈릭 본딩 때문에. 반면에 세라믹은 원소 자체는 좀 덜 무겁죠. 왜냐하면 메탈과 난메탈의 얼로이 컴파운드잖아. 화합물. 그죠? 세라믹이라는 게. 그래서 난메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덴시티가 작아지고, 또 하나는 패킹이 좀 덜 덴시하게 패킹이 돼요. 왜 덜 덴시하게 패킹이 될까? 세라믹은 어떤 본딩을 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본딩. 그렇죠? 근데 많은 세라믹이 100% 아이오닉 본딩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퍼센트로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아이오닉 캐릭터. 그래서 아이오닉 캐릭터가 60%다. 그러면 뭐야? 나머지 40%는 코베이션 본드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40% 정도는 공유결합의 특징인 결합의 디렉션,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킹이 자유롭게 덴스하게 되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세라믹들은 덜 덴스하게 패킹이 돼요. 폴리머는 얘는 기본적으로 체인이 길어서 애초에 덴스하게 패킹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원소 자체가 굉장히 가볍죠. 폴리머는 일반적으로 비정질 구조를 만들어요. 아머포스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덴시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덴시티는 전체적인 경향은 이런 경향을 보여요. 이거는 컴포지트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얼경에서 크리스탈에서 크리스탈을 우리가 어디다 써먹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구조에 따라서 프로퍼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그 산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싱글 크리스탈을 쓰기도 해요. 물론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또는 종족 번식의 목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쓰기도 하지요. 싱글 크리스탈. 요거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다이아몬드 카본의 싱글 크리스탈, sp3 카본이 스트럭처와 히드럴 스트럭처로 쭉 결합되어 있는 싱글 크리스탈. 좀 사이즈가 작아서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이아몬드를 뭔가를 이렇게 연마할 때, 갈아낼 때는 어브레이티브로 쓰기도 해요. 이게 지금 작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파티클들인데 이렇게 면들이 있고 뾰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좋기 때문에 어브레이티브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또 대표적인 산업의 예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반도체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시작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실리콘인데, 그 실리콘을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을 쓰는 게 아니고 웨이퍼예요.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싱글 크리스탈을 써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서 뭐 반도체 업계가 호황이니 불황이니 하면서 뉴스 나올 때 보면 무슨 판때기가 장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이런 거 보이죠? 그 판때기가 실리콘 웨이퍼라는 건데 그 한 장이 하나의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이와 같이 산업적으로 싱글 크리스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에서는 그 물성이 크리스탈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로 뭐 펀치가 뽀개질 때 특정 플레인에 따라서 뽀개진다는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이거 말고 실리콘을 갖고 얘기하자면 실리콘 웨이퍼가, 이게 실리콘 웨이퍼라면 실리콘 웨이퍼를 자를 때, 특히 실험실에서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하면 다이아몬드 펜으로 요 끝에다가 이렇게 조금 상처를 살짝 내요. 우리가 글씨 쓸 때처럼 그 정도의 힘으로 살짝 상처를 내요. 뭐 한 1mm, 2mm 정도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살짝만 콕 눌러. 그러면 쭉 하고 아주 직선으로 뚝 잘려요. 깨끗하게.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규칙적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크리스탈의 특징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니오빔하고 헤프님하고 텅스텐 이런 원소들로 만든 어떤 플레이트를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찍어 놓은 건데, 뭐 일렉트론 빔으로 웰딩을 했대요. 웰딩이라는 게 용접이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건 내 지금 관심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 색깔이 서로 다르게 막 이렇게 초등학생이 뭐 색칠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그레인이라고 불러요. 요 그레인 하나가 싱글 크리스탈, 요것도 그레인 하나가 싱글 크리스탈, 그레인 하나가 다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이러한 작은 싱글 크리스탈들이 모여있는 걸 갖다가 폴리크리스탈이라고 불러요. 폴리크리스탈. 작은 싱글 크리스탈 그레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폴리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 싱글 크리스탈과 폴리크리스탈은 성질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먼저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이 폴리크리스탈은 특별히 더 재미있는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달라요. 눈으로 보기에도 달라 보이지. 여기는 크리스탈이 좀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때? 특정 방향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폴리크리스탈의 특성은 아이소트로픽해요. 아이소트로픽하다는 말은 어느 방향으로든 그 물성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등방성이라고 그래요. 아이소트로픽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이 이쪽 방향으로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거든. 배양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의 물성과 이쪽 방향으로의 물성이 아마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이지만 이쪽은 언아이소트로픽, 이 등방성이고 이쪽은 아마 아이소트로픽 할 거예요. 지금 예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물성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존재하게 될 때 방향에 영향을 받게 돼요. 방향, 디렉션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지금 뭐지? 뭐 어떤 아이런이네요. BCC 구조의 아이런이 철이 있어요. 바디 센터드 큐빅 구조지. 요 방향, 이게 무슨 방향이야? 바디 다이아고널 방향, 큐브 다이아고널 방향. 그리고 요 방향은 큐브 엣지 방향이죠. 프로퍼티 중에 지금 어떤 프로퍼티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탄성의 개수, 모듈러스 오브 일렉시티 하면은 이게 탄성 개수 또는 영수 모듈러스라고 불리는 건데, 나중에 기계적 성질을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이게 뭔지는 관심 둘 필요 없고 값만 봐요. 이 모듈러스 값이 이 방향으로는 125기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향으로는 어때? 273기가파스칼이지?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값이 달라요 지금. 근데 오늘 수업 들은 거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당연하지요. 사실은 이쪽은 클로스 패킹 되어 있는 방향이고 이거는 클로스 패킹 되어 있는 방향이 아니거든. 서로 원자들의 배치 상태가 달라요. 결국은 물성이라는 거는
원자들의 구조로, 그 솔리드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방향에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성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싱글 크리스탈에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가 아이소트로픽할 수가 없어요. 네, 언아이소트로픽해요. 반면에 폴리크리스탈은 아이소트로픽 할 수도 있고 언아이소트로픽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이소트로픽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그레인 하나하나는 다 폴리크리스탈인데 이 폴리크리스탈 안에 있는 결정의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배양되어 있지 않아. 랜덤하게 막 존재해요. 네? 크리스탈, 싱글 크리스탈 그레인들이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 배양돼 있어. 이럴 때는 아이소트로픽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에버리징 돼버려갖고. 근데 만약에 이 그레인들이 뭐 얘나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거는 텍스처링이 돼 있다고 합시다. 텍스처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레인 하나하나에 이제 이 그레인 하나하나는 싱글 크리스탈이니까 이 그레인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그레인도 바디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배양이 돼 있고 이것도 바디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배양돼 있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배양이 돼 있는 거 이렇게 폴리크리스탈들을 그레인들을 특정 방향으로 배양시킨 거를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텍스처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레인들이 텍스처링이 돼 있다면 이때는 폴리크리스탈도 언아이소트로픽한 게 아니고 아이소트로픽한 게 아니고 언아이소트로픽 하겠죠. 방향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싱글 크리스탈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퍼티가 비등방성이다. 방향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폴리크리스탈은 폴리크리스탈이 텍스처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돼 있으면 비등방성이고 안 돼 있고 랜덤하게 그레인들이 존재하면 아이소트로픽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용어 하나를 소개하고 강의를 마쳐볼게요. 폴리모피즘이라는 용어인데 폴리모피즘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적 조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구조가 결정 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한 그러한 물질들 전체를 그런 현상을 폴리모피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철이에요. 철은 912도 이하에서 가장 안정한 스테이블한 페이즈는 알파 아이론이에요. 이 알파 아이론이라는 놈은 BCC 구조를 하고 있어요. 912도부터 1394도까지 가장 안정한 페이즈는 감마 아이론이라는 놈인데 얘는 FCC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 1538도 여기까지는 델타 아이론 이게 가장 안정한데 얘는 다시 BCC 구조야.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아직 리퀴드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 이야기할 때 15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온도를 얘기했던 거고. 자, 똑같은 철인데 구조가 BCC도 가능하고 FCC도 가능하고 하죠. 다양한 구조가 가능해요. 그리고 같은 BCC더라도 얘도 BCC, 얘도 BCC인데 서로 다른 구조야. 이 BCC와 이 BCC는 어떻게 다를까? 바디 센터드 큐빅인 거는 같은데 다른 구조야. 어떻게 하면 다를 수가 있어요? A값, 레티스 파라미터가 다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레티스 파라미터가 아마 다를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화학적 성분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지죠. 이런 걸 폴리모피즘이라고 불러요. 타이타늄도 알파 타이타늄, 베타 타이타늄 이런 게 있고 이 폴리모피즘하고 비슷한 용어로 엘로트로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러한 현상을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구조들 하나하나를 폴리모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 아이론은 원오브 폴리모프예요. 아이론 구조들 중에 폴리모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이 용어하고 비슷한 용어로 엘로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엘로트로피는 뭐냐 하면 이 대표적인 예가 카본인데 카본은 sp3 카본이 결정 구조를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sp2 카본이 결정 구조를 만들면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평면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래파이트가 되죠. 그 육각형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는. 그래서 흑연이죠. 그게 연필심. 예. 서로 달라요. 예. 그리고 이 그래파이트를 한 층을 띄어낸 게 그래핀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핀을 돌돌돌돌 말아서 달력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큐브처럼 말하는 거, 이게 카본 나노 큐브고, 그 다음에 이 그래핀 구조가 축구공처럼 이렇게 땡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게 플러린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노벨상을 받았고, 얘도 노벨상을 받았죠.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구조가 다 달라요. 물론 프로퍼티도 다르고, 이런 걸 갖다가 엘로트로피라고 부르고, 이 각각을 one of allotrope. 네. 그래서 예를 들면, carbon nanotube is one of allotrope of carbon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오늘은 금속을 중심으로 금속이 만드는 아주 간단한 크리스탈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3장을 마칠 거예요. 자.